이번에 벌어진 시위가 예전에 벌어진 시위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하레디 병역 문제는 주로 이제 정치 성향적으로 극좌 쪽 정파가 우파 연정을 이제 갈라치기나 해체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제 쓰는 정치 공작 어젠다입니다. 주로 이제 카플란이라는 극좌 단체가 주도하는데 특이점은 이번 집회는 누가 참석했냐? 예루살렘 서쪽 예루살렘에 이제 5천 명이 운집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진으로 크네세트 의회까지 이제 행진을 했는데 대부분이 우파 성향의 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참가 단체를 보면은 리쿠드 행동본부, 종교적 키부츠 운동본부, 그 다음에 종교적 시온주의 예비군 포럼, 대부분 우파 연정 지지 단체예요. 그러니까 집회 참석자의 구호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특이점이라는 것인데 내 남편은 벌써 3차례 전투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로테이션은 계속 들어가나 봐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그러니까 석 달 작전에 투입하고 투입되기 전에 석 달 또 훈련 받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이 됐는데 3번째 투어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레디 형제들이요. 하레디 매체가 아닌 모세오경에 근거한 형제를 좀 발휘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하레디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수하니까 그게 약간 거기서 나온 게 모세오경보다 더 이게 신뢰를 하나 봐요. 하레디 쪽에서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라에서도 병역 의무가 신성한 신의 명령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라면서 제발 좀 동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좌파에서 그런 쪽에 이 시위가 많은데 이제는 우파까지도 그렇죠. 이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군요. 이스라엘은 뭐 아무래도 현재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병역 문제가 뭐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그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 하레디 군대 안 가는 사람들 뭐 얼마나 되길래 지금 이렇게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020년 기준 통계를 보면 남성 일반적인 유대인 남성의 병역 면제 비율, 면탈 비율이 한 32.9%. 야, 그러니까 많이 안 가네요. 3명 중 1명이 안 가요.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시였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전시 세대니까 그거보다는 떨어졌는데 하여튼 3명 중에 1명은 군대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30% 정도죠. 그런데 하레디 경우는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역대 최대인 6만 6천 명이 군복무를 면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2024년, 202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주로 이제 그 징집 연령인 18세, 24세 7만 명의 하레디 병력 자원 중에 약 2%만, 그러니까 1,700명만 이제 징집에 응한 것으로 나와 있고 98%는 면제라는 거죠. 그 전체 인구 통계학 좀 보면 이쪽 계층이 가장 이제 군대 면제를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30%인데 여기는 98%가 면제니까 좀 심각하긴 하죠. 근데 이게 왜 더 심각한 문제냐면 하레디 인구 전체에 관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하레디는 13%밖에 차지하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인구 구성을 딱 들여다보면 젊은 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집 연령대로 보면은 18세 이상이 24%예요. 그러니까 전체 병력 자원의 24%,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25%, 4분의 1 정도가 하레디에서 군대를 가줘야 돼. 근데 그게 안 가니까 이제 18세 신규 자원이 하레디가 이제 4분의 1 찾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심 이제 젊은 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레디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아까 얘기했던 시온주의, 그 종교적 시온주의 우파들이 계속 한 6번, 7번 계속 징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토로나온 건데, 그런 추세를 가만히 내비두면 2030년에 18세 이상은 하레디가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병력 자원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 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 IDF는 어떤 보고서를 했냐면 이제 안보 소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 그 접수평전 작전도 완성해야 되고 남부 이집트 그 라파 국경도 방어해야 되고 서한 지구에서도 또 테러 토벌 작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북부 국경 레바논 접경지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되고 골란공원 그다음에 시리아 남부 두루족도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로 이제 요르단 이제 그 동부 전선도 이제 또 방위를 해도 왜냐면 요르단이 이제 정치가 이제 좀 불안전해지고 여기서 다양한 테러 물자들이 밀반입되니까 이 동부 전선을 좀 병력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보 소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매년 총 12,000명의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하레디가 가장 인구 구성이 높은데 안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 12,000명 중에 손실 그 병력 부족 부분 중에 7,000명이 이제 전투 병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기존에는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시온주의 우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불만이 이제 폭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한 지구에서도 지금 뭐 제닌 등 이제 테러 토벌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병력이 없어가지고 그 작전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하레디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나 안 간다 배째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군대 안 가도 된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48년 건국을 전후해서는 오히려 그 이제 주로 하레들이 다니는 학교가 예시바라고 하는데 그쪽 학교 소속이 22세 학생인 이제 아리엘 히즈만이라는 상병은 1943년부터 48년까지 예루살렘 수복 전쟁에 참전하고 뭐 참전 용사가 많아요. 그 당시에도 돌아가면은.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이제 핵심이 1977년입니다. 그 1977년에 이제 집권한 백인 총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유대교라는 민족 정통성을 이제 유지하는 소수 그 당시 진입 대상이 4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문화체처럼 보호를 하자. 하레디만 경전 연구하는. 왜냐하면 이게 디아스포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제 연구하는 그거를 좀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400명 뭐 진집 뭐 대상이 400명밖에 안 됐으니까 하레디 병역 면제가 그때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1977년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토라 연구가 그의 직업이라는 모토에 따라 병역뿐만 아니라 납세도 이제 면제된 것이죠. 근데 숫자가 지금처럼 인구의 13%를 차지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 당시 잘못 생각했던 게 지금 이제 큰 사회적 문제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숫자가 약 7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 70만 명 중에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는 4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 조 기자가 얘기했던 그 이 징집 대상은 한 4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400명 정도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 군대 안 와도 된다라고 해. 왜냐면요.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할 때 그 유럽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뭔 나라를 만든다 그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제발 정통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와라. 그 대신에 군대는 안 가게 해줄게. 그랬는데 그때 당시 400명 정도 그리고 4,000명 정도죠.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가 4,00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네. 그렇죠. 평균 한 가정에 7명씩 8명씩 애를 낳으니까 지금은 전체 인구의 13%가 되는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가고 군대만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인구의 13%가 될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계속 이 말씀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스라엘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7년 백인 총리가 했던 병역도 면제, 납세도 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최근 그 이스라엘 경제 매체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하레디가 전체 세수입의 2%만 납부를 한다고 그래요. 소득세를 이제 전체 2% 납부를 하고 나머지 98%가 비초중투파 국민들이 납부를 하죠. 그래서 한 2% 정도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소득세는 쥐꼬리만큼 내면서 이제 복지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20만 하레디 가구 소득의 26%가 대부분 정부 보조금이에요. 그럼 극빈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대부분 하레디 가족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비하레디 주민이 받는 복지 혜택이 한 2.4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면서 복지 혜택은 다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레디 가구가 이제 사실상 독식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앞서 한 것처럼 뭐 4,000명 내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뭐 티도 안 났는데.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레디 1인당 자녀수가 평균 6.5명, 7명, 8명씩 나니까 전체 출산율이 2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3.3%지만 2060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3분의 1이 일도 안 하고 병역도 안 하고 보조금 하면 이스라엘 경제는 끝난다고 봐야죠. 이건 사실상. 그래서 이제 좀 문제고 그래서 현재는 초정통파 남성 하레디의 51%가 취업 상태고 49%가 백수예요. 여성이 이제 80%가 생활조세에 뛰어들어서 이제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량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80% 여성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10월 7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 중앙회의이 이런 진단을 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서 군의 인력 수요가 늘어났고 복무 수가 급증해 경제 부담을 가중시켰다. 고로 이제 군인의 범위를 하레디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지금 내고 있어요. 이게 각 연구 기관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레디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게 많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온주의 그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다 예비군 체제니까 우리나라처럼 상비군 체제가 아니라 예비군 체제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거 하레디가 들어와가지고 군역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경기 전체가 좀 안정이 된다라는 지금 그런 경고하는 보고서가 지금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3%가 이 하레디니까 특히 예루살렘은 더 높아요. 가는 데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막 새까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구 예루살렘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나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데 그 지원을 누가 해주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주의 보수주자들, 그렇죠. 일반인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텔아비브 경제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버는데 그렇죠. 거기는 세금을 내도 정통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그 많은 세금으로 더 많은 정통 유대인들을 매개 살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만들이 많겠습니까? 이 병역 면제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생활비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참 골칫거리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도 13%고 앞으로 2060년이 되면 30%가 된다면은 표밭으로 쳐도 정치권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이거를 1977년 이후에 이제 라빈 총리, 노동당 백인 총리, 그 다음에 올리메르트 리쿠당 자유당 좌우 정권 똑같아요. 이건 누구를 뭐 우파든 좌파든 잘못한 게 똑같으니까 좌우 총리가 집권하면서 하레디를 하나의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표밭이다. 유권자 베이스로 보고 여기다가 서로 집권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정치적 뇌물을 준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무제한 보조금, 그 다음에 병역 면제 혜택을 계속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릇이 나빠진 것입니다. 하레디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초정통파가 하레디 남성의 51%만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여성의 80%가 이제 생활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서 이제 집안을 먹여 살리는데 그 전엔 더 심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2002년 기준 초정통파 남성의 3분의 2가 백수였고 여성은 50%만이 일을 했는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당시 재무장관이 이제 보조금에다 철퇴를 내린 거예요. 경제 성장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보조금 삭감을 했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겨우 해가지고 절반이 이제 백수 상태로 된 거예요. 3분의 2에서. 그 당시 재무장관이 누구였냐? 그게 네트냐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 세금이 끊어질 뻔했죠. 하레디 보조금을 건드려서. 그만큼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 안 좋은 버릇을 좌우정파가 키워준 거다. 그 현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통 유대인들의 병역 면제 문제 이스라엘 국민들 당연히 뭐 싫어하겠죠. 예. 정통 유대인들 그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 여론이 대다수니까 그건 뭐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들과 좀 뭐 서양상으로 좀 비슷한 종교적 시온주의 요쪽 계열의 국민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보수 성향인데 국민 77.7%가 하레디 역시 공평한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요. 지난해 7월에 68.6%더 급증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종교적 시온주의자들이 약간 애국 진영, 보수 진영에 가까워요. 그래서 병역 의무를 타계층, 세속주의들보다 더 많이 져요. 그러니까 전투 참여 횟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번, 4번 지금 가다 전쟁에 투입되고 있고 생활이 지금 거의 파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래서 하레디를 우리가 보호해주는 큰형님처럼 있었는데 이제는 너네들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문제의식이 나온 것이고 현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좌우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적 성향으로 놓고 보면 한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정통파 유대인이 하레디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충실하지만 하레디와 달리 시온주의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근대화 성향을 지닌 또 다티라는 또 그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 가치를 따르지만 현대식 생활 방식을 하면서 약간 양쪽에 발을 대고 있는 그 성향상 약간 보수주의죠. 그러니까 전통 가치를 따르니까 그걸 마소르티, 그 다음에 종교 따위는 관심 없고 이제 텔라비브에 사는 이제 LGBTQ 이런 거 좋아하는 완전 세속적인 헬로니, 세큘러라고 부르죠. 요렇게 이제 사분할로 돼 있어요. 종교 성향. 근데 이 종교 성향 사분할이 정치 성향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레디와 다티, 근대화적인 이제 시온주의랑 이제 뭐 전통 가치를 따르지만 현대식 생활 방식하는 마소리티가 이 3분할이 이제 우파 연정을 이제 구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힐로니라는 세속주의 항상 대결 구도였는데 10월 7일 전쟁 이후로 이게 바뀝니다. 하레디가 왕따가 당하고 나머지 세 정파 다티, 마소리티, 힐로니가 이게 같이 결합을 해서 빨리 병역 문제 해결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군대 들어와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월 7일 전쟁 이후에 사회상도 조금 바뀌었다 하고 이게 정치권에 그대로 반영되는 지금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죠. 2024년 6월쯤인가요? 그 한참 전쟁 중일 때, 뭐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가장 뜨거웠을 때, 이스라엘 법원에서도 정통 유대인들 앞으로 저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군대 가라. 그게 아마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정통 유대인들 군대 가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 청년들 막 안 간다고 뻗팅기고 특히 그 정통 유대인들 하레디 랍비들이 니들 절대로 군대 가지 마. 그 말 듣지 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시위가 좀 치열했는데 뭐 구호가 살벌하죠. 우리는 법원에 선언한다. 우리는 죽어도 입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군대가 아닌 감옥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제 네트냐후 연정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이제 하레디 병업 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뭐냐면 예시바 학생 징집 연령, 그러니까 하레디 징집 연령 18세에서 26세예요. 그러니까 소집 해제가 26세인데 이걸 26세에서 21살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사실상 군 면제죠. 그러니까 3년만 연기하면은 18, 19, 20, 21, 4년만 연기하면 이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향 조정을 해서 소집 제한 상한선을 낮췄어요. 그러면 이제 면제가 되면서 26세에서 21세로 낮춰서 면제가 되면서 병역 면제 대가로 차라리 일을 해라.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우리가 동화책에서 하는 이상량이 아니잖아요. 둘 다 하면 좋죠. 당장에. 근데 어차피 수준이 애들 교육 수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하레디 학교를 나오면 기초적인 이 산수 빼고는 수학과학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세속 과목이 들어오면은 또 이 최고 랍비들이 또 뒤집어 엎고 막 이러니까 군대 가도 써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군대 안 가도 좋으니까 네트냐후의 타협은 이겁니다. 군대 안 가도 좋으니까 빨리 노동시장에 제가 일이나 해서 납세 부담 좀 줄여달라. 이걸로 타협안을 만들었어요, 법안을. 근데 그게 계류중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하레디들이 그 시커먼 양복에 이거 모자 쓰고 가지고 집회 시위를 한 것인데 그 집회 시위의 배우가 누구냐? 그게 다 어디 가나 고인물이 문제예요. 거기에 이제 하레디 최고 랍비인 도브 란도라는 이제 현존 이제 최고령의 95세인데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메시지 전파하는 거예요. 군 징집 당국자와 절대 소통하지 마라. 그 통지서 오면은 버려버리고 그 수치인 불가로 만들어버리고 병역 기피는 물론 외부 소통 완전히 단절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먹히냐면은 하레디 최고 랍비의 그 영향력이 하레디 커뮤니티는 센 건 알겠는데 왜 이게 먹히냐면 일반 하레디 사회에서는 대체로 인터넷, TV, 신문을 안 봐요. 그리고 대부분 대자보나 또 하레디 매체, 랍비를 통해서 세상과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내용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동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회 시위에 나온 거죠. 하레디 대부분이. 그리고 뭐 우리 최고 랍비가 싸우라고 했으니까 우리 막 싸우고 막 경찰들하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고 랍비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모세의 오경 이상이라고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지금 대책 상태에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 청년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있으면 인터넷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카톡 해야 되고 또 게임 해야 되고 이걸 아예 못하게 하려고 2G 폴더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 핸드폰은 아예 전화와 문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코쇼폰이라고 만들었어요. 코쇼폰. 그러니 그런
친구들을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예.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르고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군대 보내게 되면은 특히 요즘 이스라엘 군대는 뭐 AI와 무기에 뭐 접목하면서 막 스마트 군대 못해요. 뭐 어디다 써먹을 거야. 방해죠. 가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고문관밖에 안 되는데 가도 골치 아플 겁니다. 그나저나 이거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레디 병역법으로 최근에 아주 긍정적인 지금 신호가 재밌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네티냐후 입장에서 현실론을 선택한 거죠. 야, 어차피 군대 가도 너 고문관 할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나 해라 그냥 납세 부담만 좀 줄여다오 했는데 이게 계속 계류 중이었어요. 야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요. 이걸 이제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삼은 거죠. 하레디 병역 문제 깨트려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과가 안 됐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2025년 예산 통과 마지막 일이 3월 31일이었어요. 근데 그 하레디 정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토라 유대 연합이 7석을 가진 사람인데 협박을 한 거야. 이거 병역법 면제 안 해주면 우리가 그 연정 예산안 합의 통과 안 하겠다. 그럼 합의 통과 안 되면 어떡하냐? 3월 30일까지 안 되면 연정 해체돼요. 그 총선 다시 치러야 돼.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흔들어댄 거야. 이제 네트냐후 연정을. 그런데 지금 그 의회 구성을 보면은 120석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하레디가 18석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11석을 가진 게 사스 정당인데 약간 온건 하레디예요. 샤스 정당. 샤스. 온건 하레디 정당이고 7석 가지고 있는 게 UTJ, 토라 유대 연합 정당인데 여기가 좀 강성해요. 여기서 이제 이 당수가 이제 쥐고 흔든 거죠. 네티냐후 보고 병역 면제 안 시켜주면 우리 예산 통과 안 해줘. 7석이 막 들고 흔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벤그리브 장관이 연정을 탈퇴했어요. 그 왜냐하면 이제 가자전 휴전 때문에 이거 휴전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그 탈퇴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한 거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그럼 벤그리브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 유대의 힘, 시온주의 종교 정당, 그 강력한 애국 보수 정당이죠. 그다음에 강력하게 지금 유대의 힘? 유대의 힘. 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이름이. 그렇죠. 14설 갖고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UTJ 그 유대연합 토라 정당의 그 벼랑껏 준수로 그냥 그냥 한순간에 진압을 시켜버린 거예요. 또 소밀리치 재무장관도 강성 보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제 종교주의 시온주의 정당이에요. 그 사람도 무슨 소리냐? 내가 다 군대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레디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지가 끝났어 이제. 그 병역법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정치적 캐피탈로 활용을 못해. 그래서 정치권에서 하레디 그 병역 문제는 이제 이미 거의 해결이 된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 이게 아까 설명해줬던 그 시온주의 종교주의 쪽 국민들 77%가 병역을 갖다가 이제 다 공평하게 짊어지자라는 그 여론이랑 그냥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하레디 문제는 더 이상의 뜨거운 감자는 아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라이벨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레디와 세속과 이거 연결 통로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랍비 하레디 교육에 이제 세속 과목을 지금 연결시키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고 IDF 전용 하레디 부대도 만든 게 이 사람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긴 있는데 좀 더디긴 한데 이 사람은 문제의식이 뭐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랍비의 고인물, 그 최고 지도자, 그 이란 신정 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최고 랍비. 얘네들 고인물만 없어지면은 사실상 일반적인 그 랍비들도 세속으로 나와서 같이 교류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고 랍비가 이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하레디도 이스라엘 국민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근데 지금 교육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왜냐면 군대에서 하레디를 위한 또 부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코쇼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열려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해법은 고인물만 빠지면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도 많이 상실됐고요.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정통 유대인 동네에서 나는 도저히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온 젊은 정통 유대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정통 유대인 그 커뮤니티에서 살다가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완전히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쓸 줄도 몰라, 전철 탈 줄도 몰라, 뭐 텔레비전 리모컨 누를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정통 유대인 그 사회에서 탈출한 젊은이들, 정통 유대인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한 부대 안에서 일반 유대인 젊은이하고 정통 유대인 출신의 젊은이 같이 못 살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레이벨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하레딤의 90%는 노동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 이스라엘의 현대의 이슈라는 거지. 원래 저도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원래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또 해외 디아스포라 하레딤은요 일을 다 한대요. 전문직들이 많다고 그러더라. 어렸을 땐 예시바 교육을 받고 나중에 세속 교육 받으면 변호사, 의사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유독 이제 이거를 1977년 때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약간 인간 문화재로 만드는 바람에 완전 히 이렇게 도태가 돼버린 것이죠.